그러게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 않으면 사드도 배치할 일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 오늘 떠났죠.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중국, 라오스 이렇게 3개국 순방을 위해서 오늘 일단 러시아로 출발을 했는데요. 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내일 제2차 동방 경제 포럼이 열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과 러시아 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이어서 지금 보시는 장면이 박근혜 대통령이 전용기에 오르기 전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잠깐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오늘 러시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해외에 나갈 때는 그 나라 언론사와 인터뷰를 좀 사전에 간단히 하잖아요. 저희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드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북한 핵과 미사일의 위협 아니냐 이 얘기를 했군요. 김정문 교수님. 대통령이 평소에 같은 생각 그대로인 거죠? 네, 맞습니다. 현재 러시아가 네. 우리 사드 배치에 대해서 상당히 격렬한 반대를 하기 때문에 네.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를 위해서 노력해준다면 우리가 사드를 배치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앞장서서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네. 또 북한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이 있으니까 네. 러시아가 앞장서서 북한의 핵 위협 제거를 위해서 노력해달라. 이런 의미에서 이제 사드 배치 불가피성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줄곧 주장을 해왔고 우리 국민들도 이렇게 믿고 있는 건데 중국은 정반대 얘기를 그동안 해왔는데 오늘 베이징 대학교의 국제관계 대학 원장이라면 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전에 나왔던 중국의 논리와 좀 다른 얘기가 나왔군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는데 그 근원이 있다. 바로 북한의 핵무기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고집하지 않았다면 한국도 미국의 사드 배치를 허용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 반대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반대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논리를 더 전개한다면 네. 그래도 우리는 사드 배치는 반대한다 소리가 분명히 어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 자체는 우리 논리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딱 닿기 때문에 우리 편을 또 꼭 들은 것 같지만 그 다음부터는 또 사드가 동북아의 그 전략적 균형을 깬다는 이런 주장을 하면서 반대 논리를 전개했을 겁니다. 네. 그러면요. 안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중국 내에서 이렇게 고위직을 유지를 못합니다. 아하. 근데 일단 이렇게 그럼 중국도요. 우리가 사드 배치를 계속 반대했지만 결국 북한이 핵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하지 이런 거 안 하면 우리가 사드 배치할 필요도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 얘기와 일단 그 대목까지 일치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쨌건 사드는 안 돼 이거군요. 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네. 그게 더 문제죠. 하여간 다 알겠는데 하여간 무조건 안 돼. 이거는 어떻게 설득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건 이제 군사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드 같이 훌륭한 그 요격 미사일을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대체 군사 기술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드 배치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그냥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오늘 러시아에 갔고요. 중국을 거쳐 이제 동남아 지역까지 계속 순방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일정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제 문제는 러시아에서 푸틴 정상회담 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만 푸틴한테 설명해서 그리고 이제 항저우에서 G20 정상회담을 통해 시진핑 주석을 만난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먹힌다고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일단은 푸틴한테는 좀 맡길 가능성이 있는 것이요. 네. 현재 러시아가 주도하는 것이 유라시아 경제연합이라고 해서 EAEU를 현재 러시아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CIS 국가들을 통합시켜가지고 경제 군사적으로 다시 하나로 통합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 EAEU하고 현재 FTA 문제를 현재 논의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만약에 북한이 핵을 폐기하게 된다면 러시아가 한반도 종단 철도를 연결하고 그다음에 가스까지 연결해서 굉장히 이득을 볼 것이다. 그리고 EAEU하고 한국의 FTA 체결하면은 당신들한테 엄청난 그런 많은 그 혜택이 돌아간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빨리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해달라. 라는 이제 논리 전가이기 때문에 러시아 쪽에는 상당히 그 말이 좀 몇 개 들어가는데 문제는 중국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물론 이번에 회담을 해봐야 알겠지만 아마도 면전에서는 이렇게 노골적인 거 비난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아마 기본적으로 사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 시진핑 주석이 포기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G20 정상회의를 주재하는 주재국 정상으로서 일종의 큰 파티의 이제 주인공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덕담하고 충돌 안 일으키고 뭐 그렇게까지 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네,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네. 사드가 분명히 그 의제로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면 분명히 중국의 입장을 분명히 얘기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이시는 장면이 항저우의 G20 회담장 모습입니다. 이제 중국 측에서 만든 영상 저희가 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항저우가 굉장히 오래된 도시로 봤지만 아주 깨끗한 건물도 많이 등장한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저 자리에서 한국 대통령과 중국 주석 함께하게 되는 건데요. 요번에 보면 말입니다. 네.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랄만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네. 중국과 러시아, 라오스가 전부 다 친북 국가입니다. 그렇죠. 북한은 굉장히 우호적인 국가인데 네. 한국 대통령이 가가지고 북한 핵 문제를 얘기하고 네. 제재를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경제 문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하고 힘든 그런 순간이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일단 러시아 일정도 있지만 항저우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공력을 많이 들이고 있을 텐데요. 자, 노은지 기자, 지금 항저우의 모습인데 좀 낯선 모습이 좀 보이네요. 네, 회의장인데 지금 저 둘러싸 있는 차량이 군용 차량들입니다. 일단 뭐 회의장 주변에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렇게 군용 차량들이 쭉 둘러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뭐 다자회이기 때문에 외빈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죠. 그렇게 주요 나라의 정상들이 오기 때문에 보안을 네. 강화하는 차원에서 저렇게 한 것인데, 네. 뭐 저 홍보 영상을 보시면 상당히 조금 깨끗하고 좋은 도시 이런 이미지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또 시진핑 주석이 항저우에서 이제 당직자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더 공을 들인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G20 기간을 위해서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좀 깨끗한 도시를 보이기 위해서 여기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을 일단 외곽으로 좀 빼기 위해서 뭐 휴가비까지 지원했다. 그 휴가비 지원하는데 우리 돈으로 1조 6천억 원 정도가 들었다. 이런 얘기까지 있거든요. 뭐 그런 정도로 항저우를 깨끗하고 좀 안전한 도시로 그 외국 정상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렇게 보이는 저 아름다운 도시인데요. 600만의 인구가 사는데 김정복 교수님, 네. 200만 명한테 길이 막힐 수 있으니까 좀 도시 밖으로 여행이나 가라. 이렇게 돈도 쥐어주고 그런다네요. 네, 지금 현재 정말 놀랄만한 일입니다. 네. 한국에 돈이 많긴 많은가 봅니다. 네.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올림픽 할 때는 네. 홀짝제를 하든가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통 체증을 완화했는데 네. 중국은 그냥 돈으로 해결하네요. 200만 네. 명을 이제 그 행사 기간 중에 바깥에 나가 있으라. 해외든 아니면 다른 도시에 가 있으라고 해서 돈을 놀아준다니까 놀랄만한 일입니다. 1조 6천억의 예산을 써서 여행권을 주민들한테 나눠줬다. 600만 명 중에 200만 명은 이 G20 행사 기간 중에 도시를 떠나십시오. 중국적 발상이고 중국적 해법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노은지 기자 오늘 말씀 주셨는데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고 다음 패널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